자, 아시아 순방 트럼프 교수님 먼저 좀 정리하시겠어요? 네, 일본 거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도착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택까지 직접 가셔서 원래 예정이 없었던 네, 예정에 거죠? 전혀 없고 그리고 화면 방송 화면도 이게 페이스북 화면으로 아주 막 흔들흔들하는 화면으로 나온 걸로 봐서 전혀 방송국에도 안 알려졌다. 그래서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중계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런데 왠지 감동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본하고 중국의 2박 3일씩인데 우리는 1박 2일인데 1박 2일 그거 자체도 그렇지만 1박 2일 중에도 24시간 여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오에 24시간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짧아요. 짧아서 아마도 트럼프가 골프 치고 싶어가지고 아베하고는 더 오래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정말 극진에 대접을 했는데 결국은 경제 문제 FTA 손보겠다. FTA가 아니죠. 일본은 경제 무역 역조 해소하겠다. 그리고 그간의 미일 간의 무역 적자가 심하다. 미일 간의 무역이 불공정했고 자유롭지도 않았다. 무역 역조가 700억 달러입니다. 우리는 250억 달러, 240에서 70억 달러 그 정도인데 일본이 무역 역조로 붙이면 3배고요. 중국은 무려 3,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보다 무역 역조가 10배, 15배 역조기 때문에 우리가 한 250억. 너무 트럼프한테 주눅 들을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지금 뭐 경제 문제는 이제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한미 무역 그 흑자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추세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볼 때 상품 분야는 줄어들고 있고 서비스 분야는 늘어들고 있고 늘어나서 미국이 서비스 분야 무역 적자 늘어나고 있고 나중에는 미국이 흑자 볼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한테 주눅들 필요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대신에 저는 더 중요한 게 국가 안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미 전략 자산이 왔다 가고 해가지고 한국을 미국에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어서 한국한테 얻을 건 다 얻어가는 수법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동맹으로서 안전 보장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주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고 두 번째로 봐라 서울시 주변에 2,500만 명 산다. 당신이 헬기로 보지 않았냐. 이거 북한이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장사정포로 쏘면 수백만 명이 다칠 수 있다. 다치거나 죽는다. 그럴 때 함부로 전쟁을 운이할 때가 아니다. 서울에 10만 이상의 미국인이 있잖아요. 10만은 안 되고요. 28,500인데 가족까지. 근데 지금 저 평택으로 다 갔으니까 서울에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에 미국인 강사가 많던데. 미국 강사가 미국인들은 저 주한미군 장병 말고 미국인들은 한 10만 명 되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10만 명 되죠. 장병도 중요하죠. 장병들은 어쨌든 자기 디펜스 할 수 있는 무기라도 있는데. 그렇죠. 민간인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 날지 모른다는 걱정도 하잖아요. 이제 트럼프, 김정은 때문도 그렇지만 트럼프 때문에 더 이렇게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 항공모함 세 항공모함 이제 와 있지만 그렇게 와 있는 게 계속 가지 않고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지상군도 계속 더 늘어나고 그런데다가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이 슬슬금 빠져나간다. 그러면 진짜 조심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꼭 봐야 될 분이 한 분 계신데 서울구치소의 그분. 대통령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너도.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꼭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금 위험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잘못 전쟁 가지고 장난하다가는 정말로 국제적으로 뭐 희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반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진짜로 자기의 명예를 존중한다면 트럼프에게도 명예가 있다면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이제 전쟁놀이 말로 말폭탄은 전쟁놀이 하지 말고 말로도 하는 것은 별로 안 좋다. 왜냐하면 전쟁이란 게 꼭 미국이 공격해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공격할지 모른다라고 과잉으로 우려한 김정은이가 선제 공격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책임이 없는 것이냐 그런 차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근데 교수님 어떤 상황에서도 김정은이 그럴 우려 상황에서 선제 공격은 절대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안 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절대 안 하잖아요. 하면 자기가 죽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요. 이제 전쟁 나면 북한은 절멸인데 북한만 절멸이 아니라 한반도 자체가 향후 한 30년에서 10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핵전쟁이니까. 그러니까요.
김정은이에게도 그런 이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김정은이 이번에 새로운 직책을 하나 얻었잖아요. 네. 아베 선거대책위원장. 아, 그렇죠. 예. 예?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아베 인기가 올라가지고 사실 일본에서 20% 이하의 지지도가 되면 자연히 총리가 이제 그만두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예, 역대 20% 총리. 밑으로 갔다가 40%까지 그냥 지금 50%는 넘었어요. 급진전으로 그 김정은이가 다 도와준 거죠. 313석 공명당까지 하고 연합해갖고 313석, 310석이 개헌석이거든요. 예. 걱정돼 죽겠어요. 김정은이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렇죠. 예? 근데 미사일 장난은- 김정은이 그걸 겁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경화하고 무정화하면 그걸 빌미로 자기도 떠들어댈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정철진 평론가님, 사실은 안보를 빙자한 세일즈 외교하는 거 아니에요? 무기 팔아먹으려고. 저는 약간 좀 긴장을 좀 하고 있는데 예. 오늘 이제 어쨌든 주자가 안보와 통상일 텐데 일본에 갔다 왔을 때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 아베 총리가 굉장히 막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막 이렇게 입에 혀같이 굴다가 뒷방 맞았죠. 일단 첫 번째 카드 먼저 던졌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TPP, 그러니까 환태평양 경제동맹과 협정을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제시를 싹 한번 했습니다. 경제적으로요. 왜냐하면 이 TPP에 들어가게 되면 일본은 자동적으로 한 13국가랑 동시에 FTA를 자동 빵이라고 그렇죠. 예. 체결하게 되는 거거든요. 환태평양 경제공동체. 경제 동반자 협정을. 경제 동반자 이거를 이제 협정. 미국 트럼프가 깬 거예요. 그쪽 박을 다 된 거를. 밀었는데 트럼프가 그걸 걷어찼죠. 하고 우리는 미일 FTA를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나오니까 일본이 확 돌아섰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속보를 좀 보니까 예. 미일 FTA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하고 일본이 지금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지만 우리보다도 중국은 규모상 훨씬 더 크고 추세적으로 한국이 올라오고 미일 있는데 FTA 하자는 누가 제안한 거예요? 미국 트럼프가 한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판에서 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다자간 협정을 하는 것보다 일본 하나 딱 앉혀놓고 둘이 하는 게 되게 좋으니까 그러면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정을 할 수가 맺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미일 FTA 트럼프의 제안을 일본이 그렇게 막 또 하다가 딱 걷어찼단 말이죠. 예. 그럼 이제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 트럼프의 성과가 한 게 뭐 무기 판다는 건데 일본 입장에서는 무기 지금 뭐 계속 사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일본도 원하기 때문에 무기는 사주죠. 그렇죠. 일본이 이제 이번에 그 선거도 뭐 개헌이든 중요한 선거도 뭐든 잘 하게 돼- 치렀고 예, 예. 개헌해갖고 구조 1항 2항을 바꾸게 되면 전쟁 국가,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국가, 그렇죠. 군대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국가로 가게 되면 무기를 무조건 드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사줄 거니까 아베가 막 그렇게 살랑살랑 된 거예요. 그러면서 취할 건 다 취했는데 경제적으로 트럼프가 일본에서 뭐 하나 못 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왜 긴장된다 하냐면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러면 바로 이제 안보를 오른쪽에 쥐고 한미 FTA에서 뭔가 하나를 빼와야 자국, 즉 미국 국민들이라든가 미국 의회에 이거 내가 해왔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완전히 역공을 예. 퍼볼 수도 있지 않을까. 며칠 예. 전에 김현종 본부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FTA에 대해서 저쪽에서 아주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파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옵션까지를 나에게 줘라. 그렇습니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그게 예. 이제 저는 제 며칠 친정에 전에 있었던 매일경제 단독 보도였었는데. 며칠 전에 만났어요, 저는. 아 그래요? 예. 네. 첫 번째가 우리 인원수가 너무 적다 늘려달라. 두 세 배로. 번째가 예. 네, 하고 내가 경우에 따라서 예. FTA 위주로 완전 폐기를 할 전권을 달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했고 지금 뭐 긍정적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 결과는 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렇게 보도가 나올 정도면 그리고 그렇게 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김현종 본부장도 이런 게 답답한가 보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무조건 FTA를 성사시키는 그렇죠. 장본이기 때문에 FTA를 안 깨고 이것을 옥동자처럼 가져가려고 하는 성과에 자기가 매몰되어 있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철저하게 거기도 국익 위주로 갔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불리한 FTA로 개정하자고 하게 되면 자기는 안 할 생각. 그리고 깬다고 해도 결코 손해 아닌데. 예. 예. 그렇지 뭐 사회적 뭐 충격은 있겠지만은 이제 주파나를 튕겨봐야 되겠는데 예. 결과적으로 한미 FTA 폐기 뭐 김현종 본부장의 뭐 예. 전권과는 좀 이따 얘기를 할 테고 트럼프가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말 끝간데 없는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또 던질까봐 예. 그 부분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 여러 가지로 예상 경우의 수를 두고 대비해야 되지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안보 위기를 일부러 조장하진 않았겠지만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이 핵을 15개 내지 20개 미사일 1000개 이렇게 갖고 있는데 한국은 억지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목을 메고 있는 상황에서 여차하면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
그럼 너넨 전쟁에 들어간다. 그런 거를 굳이 말로 안 해도 다 깔려 있다는 거죠. 이게 배경으로 딱 깔려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전략자산은 상시 배치도 안 해주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여차하면은 가겠다. 가면은 우리는 완전히 허허벌판에 핵무기 앞에 벌거숭이가 되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과연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카드는 결국은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지금 우리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 전술핵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북한이라고 하는 못된 불량 국가가 핵을 개발해서 어느새 15개의 핵무기를 사실상 가져버렸고 미사일 1000개를 가져서 제주도까지 언제라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져서 예. 한 발 떨어지면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데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핵무기를 개발할 걸 검토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할 뿐 아니라 미국의 전술핵도 다시 갖다 놓는 것조차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핵을 개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세계 13위 국가로서 그야말로 핵 위협을 이렇게 절절히 느끼고 있는데 자주국가고 주권국가라면은 핵을 개발해야 마땅한데 국제사회의 평화 염원과 비확산 레이징과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않고 있으니 미 전략자산은 당연히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전략자산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거기엔 전술핵무기 조건부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많이 나오는 미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그러나 순환 배치라는 건 왔다 가고 하잖아요. 이거 없을 때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상시 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상시 순환 배치든 어느 순간이고 하나의 전략 무기는 한반도에 있어야 된다. 그것만 보장이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핵이 없어도 북한이 핵을 가져야 15개인데 전략무기 갖다 놓으면 30개 갖다 놓으면 북한을 능가하니까 안심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북핵 문제 해결하자. 이렇게 대통령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트럼프를 설득해야 되는데 핵 자체를 꺼려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가 수반으로서 핵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핵을 갖다 놔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가 깨졌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핵무기를 갖다 놓고 북한이 협상에 진지하게 나와서 상호 간에 전술핵이나 철수시키고 전략자산 철수시키고 북한도 핵폐기 시키면 된다. 그리고 적절한 체제 보장해주면 포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핵우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상시적인 터부시할 필요가 없다는 비상시적인 거죠. 핵우산 말고 네. 전략자산을 보다 분명한 네. 북한과의 전략적 대칭 상황을 만들어줘라. 네. 우리가 이렇게 동맹관계를 한다면 대치에서 균형이 되면 예. 북한은 지금까지 자기 국력을 어마어마하게 소비해가지고 개발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네. 중국 핵무기 200개, 러시아 5,000개, 미국 5,000개, 일본도 만들고자 하면 3개월 내에 500개. 한국도 전술핵이 있네? 그럼 뭐 어디다 쓸 거예요? 그 북한의 핵. 따라서 그 상태에서 이제 북한을 다스리자는 거죠. 그런데 그걸 왜 안 하는 거냐는 거죠.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평화주의라는 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능력을 가지고 평화를 존중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건 좋지만 평화주의로 비무장하고 내가 비무장하면 저들도 평화롭게 지내겠지 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따라서 핵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도 어느 정도는 무장을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개발하자는 건 아니고요. 예. 개발하자고 하는 순간 한미동맹이 깨지는 거니까요. 깨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트럼프가 저렇게 휘둘러대는데 우리도 카드가 있다는 거죠. 그 카드가 있는데 전혀 활용을 안 하니까 그냥 슬그머니 비치기만 해도 우리한테 이렇게 무기 팔아먹으려면 전략 핵 부분에 대해서 한반도 핵 방어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대안을 확실하게 보장해놓고 그렇다면은 미 전략자산 상시 배치해주면 그 전략자산을 운영하고 수리하고 하는 돈은 우리가 내겠다. 그럼 방위비 분담금도 더 늘어나잖아요. 그럼 미국도 트럼프도 국민들한테 할 얘기도 있고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확실히 지켜주니까 또 할 얘기가 있고. 근데 핵을 갖다 놓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싫어하죠. 싫어하니까 그게 우리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절대 갖다 놓고 싶어 하냐. 싫어하니까. 근데 우리가 지뢰 그거는 그건 싫어. 그러면 카드가 전혀 안 되잖아요. 설득력 있는데 약간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책 피는 분들한테는 조금 좀
반감이 있겠는데. 근데 이제 협상의 딜로 봤을 때는 우리 홍 박사님의 전략도 굉장히 좋다고.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 어쨌든 트럼프가 싫어할 것 같으니까 예. 싫어하는 카드를 던져야지 저쪽에서 곤혹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한국이 이제 내놔라. 네, 안보 통상이라는 게 하나 내주고 하나 잡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뭐 비굴하다 자존심 죽였다 했는데 이번에 다 챙겼잖아요. 무기 왕창 사주니까 예. 뭐 미국 입장에서는 좋아라 하는데 무역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조금 있다가 한미 정상회담 열릴 텐데 무기를 뭐 어떻게든 무기 또 팔아먹겠다 예, 또 그러겠죠. 팔아먹고 우리가 사주겠죠. 근데 그때 뭐 어떤 무기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돈은 줄 테니까 들여온 일 하겠다 막 이런 것들 하게 되면서 대신에 통상 쪽은 우리가 거의 무기 이렇게 사주는데 연간 못할 때는 5조 달러, 많을 때는 8조 달러씩 사주니까 예. 통상 부분 한미 FTA는 좀 달라라든가. 8조 달러는 아니고 8조. 8조. 예, 8조죠. 예. 8조, 그러니까 5조 8조니까 이거 두 8조, 개를 8조면 국가에 8천조죠. 사는 예, 그러니까 5조 8조, 그러니까 80억 달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딜을 하는 그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015년에 무기 구입한 게 80억 달러니까 8조, 한 9조쯤 9조. 샀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첨단 무기 사는 건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네. 예. 거꾸로 미국은 첨단 무기 팔아줄 거를 양해했다라고 서명까지 했어요, 트럼프가. 그리고 한국은 특별히 팔아줄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라고 국방장관 간에 며칠 전에 회담했잖아요. 거기도 한국군의 전자권 전환 수용을 위해서 한국군의 능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첨단 자산이 필요하다. 거기에 미국은 적극 협력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돌발 질문이요. 예. 왜 무기를 꼭 미국에서만 사야 되나요? 그건 이제 한미 동맹이니까 예. 과거에 청와대 의견부 수석하고 하신 분들 좀 다 싸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싸고 성능 좋은 중국 거 사면 안 돼요? 중국 거를 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왜요?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너무나 싫어하니까. 아니면 미국하고 친한 이스라엘제, 예. 뭐 독일제, 아니 미국이 프랑스제는 싫어하니까 우리 중국 거 사겠다는 미국이 아니 물론 활짝 가능하죠. 놀랄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미국 거를 뭐 80을 사주고 예. 중국 거 20은 사주겠다. 그 정도면 뭐 양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중국으로부터 첨단 기술도 들여오고 미국 첨단 기술 안 당연하죠. 주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전투기 F-35도 러시아의 수호이 35하고 경쟁했는데 예. 수호이 30을 주면 기술을 다 주겠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사와야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러시아에서는 우리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러시아 사람들 외교부 고위 관리 그런 사람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 공짜로 주겠다. 우리가 더 이상 한국의 무기 시장에 들러리지 않겠다. 아. 몇 번이 혹시나 하고 나가는데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첨단 무기는 사줘야 되는데 그중에서 필요한 무기, 전자권을 다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감시 자산, 미사일 방어 중에 일부는 필요해요. 이를테면 이지스함의 SM5 이거는 SM3 미사일은 이거는 500km까지 저격할 수 있습니다. 요격할 수 있다. 네. 이게 사드는 40에서 150km만 할 수 있는데 네. 이지스함에서는 SM3는 500km까지 당연히 이런 걸 사와야죠. 근데 중국한테도 약속하기를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예. 사드는 안 하지만 SM3 사온다. 이렇게 하면 미국이 트럼프가 좋아하겠죠. 그 대신에 이렇게 무기도 사주고 할 테니까 FTA 좀 개정하더라도 좀 서로 호혜적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미 전략자산은 상시 배치해달라. 상시 배치해달라. 이거를 카드로 쓰고 또 우리가 하나 사줄 수 있는 거. 공격적인 카드로 나가자. 예, 또 하나 사줄 수 있는 거는 가스. 지금 셰일 가스가 지금 넘쳐나거든요. 넘쳐나죠. 가스를 사오면서 우리의 에너지 수입원도 좀 다변화하면서 미국한테 트럼프한테 할 얘기를 주고 그 대신에 FTA 그런 건 좀 적절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트럼프한테도 완전히 박탈감을 주면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신도 미국 가서 할 얘기는 내가 해주겠다. 가스도 사주고 SM3 같은 건 산다. 그리고 핵잠수함 우리 좀 확인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교환하는데 진짜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를 얻으면서 자주적으로 가면서 하면은 되는데 트럼프 보고 너무 겁내시고 그러면은 이게 회담이 안 되죠. 그러면 끌려갑니다. 아베도 저렇게 그냥 가진 걸 다 해줬는데도 다 빼주고 결국은 뒤통수까지 맞았죠. 예. 예. 아베 뒤통수 좀 단단해 보이더라고요. 뭐, 예? 또 이겨내더라고요. 거기는 그러고 지금 너무나 절실하게 보통 국가로 가서 군사 무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뭐라고 경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거 다 내줘도 우린 그 무장하겠다, 군대 갖겠다. 이게 절실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교수님 얘기가 꽤 설득력이 있는데 예. 분명히 안 들을 거란 말이에요, 저거를. 그렇죠. 하고 제가 또 하나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변을 좀 하자면 예. 아까 전에 그 한미 FTA 폐기 얘기가 나와서 이제 김현종 본부장 그 기사를 보면 막 댓글에 그래 폐기하자. 예. 폐기해도 우리는 뭐 나쁠 게 없을 거다. 그 동안에 보면은 뭐 우리도 남는 게 많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데 현실적으로 예.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미국이란 나라 또 그 통상의 그 협상이 만만치가 않은 게요. 일단은 방한하기 직전에 미국의 무역위원회라는 IP에서 뭘 했냐면은 드디어 우리 삼성의 반도체를 획그닥 하나를 탁 지금 걸어놨거든요. 이게 무슨 음모론 같은 일인데 그렇죠. 이게 이런 겁니다. 이제 미국의 테슬라라는 뭐 기업 반도체 기업이 예,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얘가 미국 무역위원회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삼성이 미국이 수입하는 그 반도체가 우리 기술을 특허를 침해했다.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삼성 반도체가 들어간 것들 다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일단 다 판매 금지, 수입 금지, 확산 금지를 걸어놓고 소송을 시작한다가 정확히 이틀 전에 트럼프 날라떠기 이틀 전에 딱 기사가 하나가 월스트리트저널이랑 뉴욕에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김현종 본부장이 한미 FTA 폐기를 놓고 뭐 옵션을 걸고 그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점점 압박하죠. 점점 압박해.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철강 이거보다요. 반도체를 건드리면은 우리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너네 그거 아킬레스건이지 한 발. 지금 대미 수출의 한 80%가 반도체 수출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흑자 내는 거 거의 다 반도체가 이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겠다, 뭐 폐기를 전제로 해서 싸우겠다라고 이제 저도 그렇게는 이제 공론화적으로 말을 하지만 아니 막상 둘이 앉으면 아니 근데 역으로 반도체 우리 반도체 수입 안 하면 미국 그 기술 산업이나 이런 쪽도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자폭이지만 시간 끌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이번에 저기 도시바 반도체도 있지만 거기에 애플이라든가 미국 자본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큰 중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려오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게다가 지금은 반도체 호황이지만은 여기서 공급이 조금만 늘면 또 디램 가격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삼성이 후발주자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치킨 게임을 하죠. 예. 치킨 게임 하면서 예. 설비를 대량으로 늘려갖고 반도체 값을 폭락시키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잖아요. 예, 치킨 게임에 들어가는데 예. 이게 또 변수인 게 중국이 또 치킨 게임에 우리는 팔다리 다 끊어도 좋다. 우리는 반도체에 뛰어든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응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던데요. 아, 글쎄 저는 실제로 요번에 그 뭐 테슬라라고 걸기에 그게 큰 틀에서의 그 바둑돌 하나를 놨다. 한미 FTA라든가 뭐로 자꾸만 그런 식으로 우리를 건드리면 너네가 가장 경계하는 반도체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태클을 걸겠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던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인가 그 삼성도 생산 라인을 늘려갖고 20% 정도로 대량 그 증설하겠다 그러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래서 그 반도체는 가격 하락 전쟁에 들어갔다 이라고 그렇죠. 하는 게 지금 일반적인 예. 그런 그런 와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와중에 예. 미국이 반도체에다가 뭐 관세를 매긴다든가 예. 삼성만 유독 골라서 삼성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는 워낙 애당초 그 FTA와 무관하게 워낙 관세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무관세였는데 다시 예. 시작한다거나 또 삼성의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들을 다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금지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다 좀 있을까요지만은요. 다 연동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안심을 하고 그럼 그건 절대 못 건드릴 거야. 한미 FTA 폐기다. 그러다 건드리면 그 극한 대립으로 정부는 협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정부의 그 딜레마, 어려운 점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좀 FTA 깨지는 게 단순히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예. 이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국은 뭐 그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아니 이참에 뭐 한노 한중 군사 그 협정 맺으면 되잖아요. 그거는 미리 다 해놓고 나중에 해야죠. 배짱을 부리면 몰라도 예. 그냥 미국이 깨졌으니까 이제 다시 하자 아니, 그러다가 깨지는 거 중국 러시아 받아줍니까? 그러다가 이게 깨졌는데 우리가 찾아가면 그러다가 아니, 북한한테 당하죠. 지금 우리가 경제력으로는 40배지만 군사력으로는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렇게 쉽게 할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경제 문제 중에서 금융을 또 미국이 쥐고 있잖아요. 금융 부분에서 미국이 한국이 신용평가 같은 거 막 왜 낮추는지 모르지만 그 경제 지금 뭐 이를테면 한반도 안보 위기다. 신용평가 막 내린단 말이죠. 그건 우리 버티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수단을 수도 없이 갖고 있는 게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단순한 FTA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절대로 이렇게 설득은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한미 FTA 폐기하면 미국에게도 손해입니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 폐기하려면 폐기하자. 이렇게 했다가는 그걸로 그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우리가 약자의 서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다변화 얘기라고 우리가 사드의 중국 보복에서 느꼈듯이 중국의 무역을 너무 의존하니까 중국한테 당하잖아요. 네. 따라서 미국에게도 안보를 너무 의존하니까 이럴 때 당하는 거죠. FTA 폐기한다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그 서비스 금융산업들, 네. 그다음에 미국의 그 축산업, 그 농축산 산업들 이런 데서 트럼프 퇴진 운동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저도 물론 오히려 그것- 우리가 EJ 해갖고 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너네들 손해야. 아, 물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거는 네. 이제 벼랑끝 전술이라고 하죠. 김정은이가 잘 쓰는 거죠. 네. 아니 우리도 같은 한민족도 같이 쓰죠. 아니, 뭐 그러나 전술. 그래서 예. 우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 우리는 크게 다치고 미국도 다치지만 적게 다치니까 결국 서로 배짱 싸움을 하면 우리가 이기기가 어렵죠. 그런데 오늘, 한미동맹인데 미국하고 배짱 싸움으로 지금 북한이 저렇게 노리고 있는데 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 걱정이 예. 실은 전 철강, 화학 이런 거는 자동차 이런 거는 전혀 걱정이 안 돼. 오늘 나온 예. 얘기 중에 그 부분을 트럼프도 알죠. 왜냐하면 트럼프 그 FTA 뭐 폐기 이런 거에서 가장 싫어하는 데가 농업, 축산업 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역발상으로 트럼프가 들고 와서 그냥 완전히 미치광이 전략을 또 쓰면서 농업을 더 개방해라라는 거 이런 얘기를 오늘 폐기 먼저 공격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FTA 문제가 올 때 농축산업을 제일 먼저 겉으로는 철강 자동차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도 많이 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더 열나는 거 아니에요? 네. 품목도 개방하고. 그러니까 먼저 선제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예. 공격이라는 게 폐기라는 것도 먼저 찌를 때가 먼저 날릴 때의 의미가 있는데 아니, 오늘 당장 트럼프가 딱 날리면 농축산물 개방하라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네가 가라 하와이. 폐기? 아니 네 가라. 그러니까 오늘 먼저 그 주도권을 예. 트럼프가 쥘까봐 그래서 쌀이라는 거 당장 쌀부터 배려 내려라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얘기가 또 입에 떼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디 오늘 부디란 말 그렇지만 트럼프가 농업 쪽은 그냥 말 빼고 늘 하는 얘기 자동차 뭐 이딴 얘기만 좀 하면 제가 보기에 우리가 무기 좀 사주고 이렇게 좀 근데 이렇게 해서 트럼프 끝내는 걱정할 필요 없는 게 그 러시아 문제 때문에 곧 탄핵될 거예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아직도 공화당이 다수고 공화당에서 탄핵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게 왜냐하면 공화당도 자기한테 손해니까 지금 그래도 민주당 잘하는 대통령보다 공화당 못하는 대통령이 공화당원들한테 날걸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쉽게 그걸 FTA 기대하기 같은 어렵고. 경우가 FTA 같은 경우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부분만 개정을 하자라고 하는 게 트럼프 그렇죠. 생각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FTA를 그 개정하려고 하면 미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자 이거 자기한테 유리한 농업, 뭐 철강, 자동차 요런 거만 싹 개정을 해갖고 더 열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냐 이러면 FTA 하지 말자. 라고 하게 되면 미 의회와 트럼프하고 싸우는 그 상황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은 절대 못한다가 아니라 예. 개정 못한다 그러면 폐기로 나가니까 폐기보다는 개정이 낫고 개정을 어차피 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얻을 것도 얻어가면서 하는 호혜적인 아니, 개정을 김현정 하잖아요. 본부장이 얘기해요, 네. 그게.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그런 식으로 유도해야죠. 아니, 그런데 가다가 저쪽에서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하면 폐기하겠다는 카드를 자기가 쓰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이 막히면 트럼프는 분명히 이제 안보 문제 가지고 이제 건드릴 겁니다. 안보 문제로 안보 문제, 안보 그러면 우리 안 보여 그러면 되죠. 안 보여? 이게 그래요. 한미 FTA도 우리가 재협상을 보는지, 김현종 그럼요. 본부장 만나셨다니까 처음에 예. 재협상을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재협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자. 그 논의를 하자라고 선빵을 먼저 김현종 본부장이 날리고 그럼 그때 참- 잘했다고 박수치고 막 그럼 3년 걸린다는 거 네, 아니에요? 3년 걸리고 5년 걸린다 논서 떴죠. 그러다가 한 2주일인가 갑자기 트위터에다가 위드드로를 나온 거 아니에요. 팩이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재협상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분이나 멋은 있는데 이렇게 또 나가다가 뭐 하나에서 꽝 가다가 뭐 하나에서 꽝 그러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니까 저는 그 그 자신감을 너무 갖지는 교수님, 우리의 제일 큰 문제가 남남 갈등 같아요. 남남 갈등도 크죠. 왜냐하면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 입장이 얼마나 지금 이게 처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금 운동에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저쪽 네. 강대국이고 안보 문제 잡고 있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 그 폐기라든지 가게 되면 우리는 저쪽에서 기침 한 번 하는데 우리는 독감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럴 때 사실은 대통령이 협상을 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국익 문제고 외교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말 한마디 갖고 그냥 계속 야당 쪽에서 공격을 해대니 그러니까 이 국내 눈치 무서워서라도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삼불이라고 하는
한중 간의 지금 사드 문제를 제가 보기엔 굉장히 교섭을 잘해서 결국은 우리가 막 출혈이 돼서 거의 사망 직전에 막 도달할 정도로 피해가 큰데 이번에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지혈했는데 그 조건이 이제 우리가 약속한 건 아니고 입장 표명을 했는데 그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고 미사일 방어만에 편입 안 되고 한미를 동맹으로 안 하고. 근데 이 세 개가 다 이거를 반대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에도 다 하던 정책들이에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게 없는데 그거를 왜 우리 행동을 규제를 하냐. 그러니까 양보하고 사과도 못 받았다 그러는데 사과는 중국도 우리한테 사과를 원했어요. 왜 사드를 우리 국익에 반하게 사드를 왜 배치했냐 사과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퍼주기 위해서 지금 그 사드 합의에 간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안 할 거를 입장 표명만 했고 설사 나중에 우리 입장 바뀌면 바꿔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세 개의 내용이라는 게 하면 별로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 또 덤으로 우리가 얻은 건 뭐냐면 지금 북한이 계속 핵 개발하고 한중 관계 안 좋고 그러면 미국은 계속 한반도 위기를 교조시키면서 결국 한미일 동맹으로 가서 한국을 반중 반러의 반러 전선의 천병으로 만들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한국과 중국과의 약속으로 한미일 동맹은 안 한다라고 딱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방파제가 될 거예요, 거꾸로.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된단 말이죠. 사드 추가 배치도 미국은 원하는 거고요. 그다음 미사일 방어만 편입도 MD도 원하는 거고요. 그걸 원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입장 표명했으니까 중국을 어떻게 보면 힘을 활용해서 미국한테 우리가 국익에 반하는 건 안 하는 게 되니까 행동을 규제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 대한 자율적인 영역을 넓혔다 이렇게 얼마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규제했다고 누가 믿고 그걸 갖다가 그냥 지금 중국한테 그 무릎을 꿇었느니 누가 그래요? 언론에서 그런 톤이 있긴 있죠. 하고 아까 그 한미 FTA 관련한 그 남남 갈등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김현종 본부장을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그러니까 MB 때도 그때 봐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현종 본부장이 폐기를 하던 뭐든 김현종 본부장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힘을 실어주려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역할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미 FTA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아니면 한쪽에서는 한미 FTA는 폐기해도 되니까 폐기 카드를 써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더 남남 갈등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가장 일선에 있는 김현종 본부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김현종 본부장이 지금 폐기한다라든가 혹은 유지하겠다라든가 굴욕 쪽이라든가 말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현종 본부장도 수많은 옵션을 해서 좀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저 카드가요.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예단해가지고 무조건 성사시켜야 돼라든가 무조건 폐기해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론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힘을 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구호를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의 임기는 짧고 FTA는 영원하다. 멋있네요. 그러니까 저도 FTA 버티다 보면 트럼프는 끝나요. 그러니까 김현종 본부장의 첫 전략이 제일 좋아요. 끄는 거. 예. 그렇죠. 일단 제일 끌어서 트럼프의 임기를 넘기면 최고죠. 그렇죠. 왜냐면 트럼프는요 절대 재선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실은 제대로 지금 잡았어요. 이제 3년여만 버티면 되는데. 3년 남았어요. 이제 벌써 1년 지났어요. 3년여만 버티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줄 거는 느긋하게 하시죠. 이런 거. 김현종 본부장 시간 많으니까 한번 끌어보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가장 대통령께서 좋은 것 같아요. 평택까지 그래서 가신 거니까. 그렇죠. 뭐 회담의 결과를 좀 그리고 기대하면서 그리고 좀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그 다음에 MD 체계 편입 아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아니다. 이거를 그전에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중국이 느닷없이 이거 갖고 그러면은 그 뭐 경제 문제 사드 보복 좀 풀겠다라고 하는 게 중국 내부 사정도 있는 거야. 시진핑 2기 체계가 안정적으로 갔거든요. 그 전에 야 너 시진핑 한 게 뭐 있어?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 핵 개발했지? 그리고 그 대한민국 사드 배치 안 했지? 이것 때문에 반대파가 비판한 것 때문에 사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왔던 측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2기 체제로 가서 이제 안정한 국면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중국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이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그렇게 끊을 수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그럼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관계가 사드로 인해서 완전히 이렇게 훼손돼가지고 우리가 포기한 게 뭐냐면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이걸 원활하게 해결하는 거, 마지막으로 평화 통일, 이 네 개를 거의 포기한 상태였어요. 중국이 결사 반대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한중 관계가 우호 관계로 감으로써
이 네 가지 우리 민족의 운명에 중차대한 네 가지 과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얻을 여지가 이제 생긴 거예요. 거기다 덤으로 얻은 거는 대미 협상력도 강화됐죠. 따라서 이러한 사안을 두고 그냥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서 왜 그걸 왜 세 가지를 왜 중국에게 약속했냐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장기적 비전이 없이 짧게 단견이다 그러죠. 단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DMZ는 갈까요, 안 갈까요? DMZ는 저는 정말 제 마음속에 기대를 한다면 평택에서 점심 식사 같이 하시고 DMZ 두 분이 같이 방문하시고 청와대 가서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재 그 일정은 제가 볼 없잖아요. 때는 글쎄 그렇게는 그건 제가 너무 크게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 DMZ를 갔다 오는 것도 무슨 굉장히 의미가 있죠? 갔다 오는 북한에 대해서 확실한 경고가 되죠. 단지 가서 뭐 말은 험한 얘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다녀만 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북 억지력에서 진짜 행동으로 확실한 억지력을 보여주는 거죠. 아, 쪼크하면 되잖아요. 트럼프가 쪼크 좋아하니까. 김정은 사는 집이 여기서 보이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석국이 여기서 보이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토탈리 디스트로이 완전히 예. 파괴하겠다라고 연설하자마자 김정은이 한 얘기가 그동안의 역대 미국 지도자들 다 가상치도 않았지만 그래도 북한 정권이나 바꿔보겠다라고 했지 주민을 포함해서 북한을 전멸시키겠다고 안 했는데 트럼프는 2,400만 주민을 다 죽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망나니인 트럼프를 나는 반드시 그리고 그 전에 있죠. 공화국의 명예를 걸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트럼프를 반드시 응징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미. 근데 김정은도 약간 성경 말씀 같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트럼프도 그거를 아마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일단 예. 겁은 조금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로서도 혹시 무슨 요즘 좀 소강 국면이 양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뭐 혹시 모르니까 그 신변 보호 때문이라도 가지 마십시오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FTA는 이제 시작이에요. 네, 시작인 예.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이제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그걸로 약간 좀 가름을 하면 그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한번 하면 진짜 무지막지하게 몰아치거든요. 예. 하고 한 4년, 5년간을. 근데 우리 1년 만에, 어쨌든 1년 반 만에 풀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확실은 봐야 되겠지만은 엔터테인먼트 쪽은 지금 그만령은 풀렸고 예. 내년 평창 올림픽이 있으니까 요때 그러니까 뭐 약간 유야무야해서 관광까지 이제 풀어줄 생각인가 아니, 보죠. 단체 관광이 지금 풀렸다니까요. 네. 완전히 풀리진 않았는데 일부 단체 관광이 지금 모객을 시작했어요. 상품이 올라간 예. 거예요. 상품이 모객이 올라갔기 시작했어요. 때문에 이제 내년 예. 1, 2월에 풀리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중국이 한 2년 만에 경제 보복을 푸는 스스로 1년 반. 소송 없이 일본은 막 소송 액제월력 하는데 그렇다면 이건 뭐냐? 중국도 이게 이제 보니까 불편하다. 한국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에 하나 그런 관계가 된다면 저는 요번에는 아예 이거를 딱 묶어버려가지고 경제적으로 예. 다시는 이런 경제 보복 못하게 이번에는 가가지고 뭐 하나를 그냥 확 잡아오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금 노영민 대사가 잘 하고 있대요. 예. 그런 식으로 하나를 우리도 확 보험을 이번에는 또 당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중국의 노영민 대사를 좀 강하기 위해서 이제 또 새로 신설해갖고 노영민을 보좌하는 대사급, 그 준대사급도 신설해서 또 보낼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상당히 좀 예. 의미가 있다. 우리의 이제 외교에 있어서. 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대하는 걸 한번 말씀드려본다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2,500만 명이 있는 수도 수도 서울 근처에서 전쟁을 내가 운이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사실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핵 억지력을 상시 보장해 주는 거.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제재만 가지고 북핵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결국 조건부라도 대화를 이런 때 되면 시작하겠다는 얘기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것이 연말전에 돼가지고 내년에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오고 트럼프가 오든 안 오든 하여튼 시진핑 주석이 오고 아베도 와서 정말 축제가 될 수 있는 평창올림픽이 되기를. 북측도 선수를 파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 계기가 정말 우리 국운을 다시 트이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트럼프가 갖고 기대는 하지만 우리가 그 아주 철저한 의뢰 위치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씁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정철진 평론가님, 사실은 안보를 빙자한
세일즈 외교하는 거 아니에요? 무기 팔아먹으려고. 저는 약간 좀 긴장을 좀 하고 있는데 예. 오늘 이제 어쨌든 주제가 안보와 통상일 텐데 일본에 갔다 왔을 때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 아베 총리가 굉장히 막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막 이렇게 입에 혀같이 굴다가 뒷방 맞았죠. 일단 첫 번째 카드 먼저 던졌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TPP, 그러니까 환태평양 경제동맹과 협정을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제시를 싹 한번 했습니다. 경제적으로요. 왜냐하면 이 TPP에 들어가게 되면 일본은 자동적으로 한 13국가랑 동시에 FTA를 자동 그렇죠. 빵이라고 예. 딱 체결하게 되는 거거든요. 환태평양 경제공동체. 경제 동반자 협정을. 경제 동반자 이거를 이제 협정. 미국 트럼프가 깬 거예요. 그쪽 박을 다 된 거를. 밀었는데 트럼프가 그걸 걷어찼죠. 하고 우리는 미일 FTA를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나오니까 일본이 확 돌아섰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속보를 좀 보니까 예. 미일 FTA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하고 일본이 지금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지만 우리보다도 중국은 규모상 훨씬 더 크고 추세적으로 한국에 올라오고 미일 있는데 FTA 하자는 누가 제안한 거예요? 미국 트럼프가 한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판에서 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다자간 협정을 하는 것보다 일본 하나 딱 앉혀놓고 둘이 하는 게 되게 좋으니까 그러면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정을 할 수가 맺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미일 FTA 트럼프의 제안을 일본이 그렇게 막 또 하다가 딱 걷어찼단 말이죠. 예. 그럼 이제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 트럼프의 성과가 판 게 뭐 무기 판다는 건데 일본 입장에서는 무기 뭐 계속 사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일본도 원하기 때문에 무기는 사주죠. 그렇죠. 일본이 이제 이번에 그 선거도 뭐 개헌이든 중요한 선거도 뭐든 잘 하게 돼- 치렀고 예, 예. 개헌해갖고 구조 1항 2항을 바꾸게 되면 전쟁 국가,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국가, 그렇죠. 군대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국가로 가게 되면 무기를 무조건 드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사줄 거니까 아베가 막 그렇게 살랑살랑 된 거예요. 그러면서 취할 건 다 취했는데 경제적으로 트럼프가 일본에서 뭐 하나 못 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왜 긴장된다 하냐면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러면 바로 이제 안보를 오른쪽에 쥐고 한미 FTA에서 뭔가 하나를 빼와야 자국, 즉 미국 국민들이라든가 미국 의회에 이거 내가 해왔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완전히 역공을 예. 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며칠 예. 전에 김현종 본부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FTA에 대해서 저쪽에서 아주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파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옵션까지도 나에게 줘라. 그렇습니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그게 예. 이제 아, 저는 며칠 친정에 전에 있었던 매일경제 단독 보도였었는데. 며칠 전에 만났어요, 저는. 아 그래요? 예. 네. 첫 번째가 우리 인원수가 너무 적다 늘려달라. 두 세 배로. 번째가 예. 네, 하고 내가 경우에 따라서 예. FTA 위드로 완전 폐기를 할 전권을 달라는. 좀 많이 나오는 미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 그러나 이 순환 배치라는 건 왔다 가고 하잖아요. 이거 없을 때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상시 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상시 순환 배치든 어느 순간이고 하나의 전략 무기는 한반도에 있어야 된다. 그것만 보장이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핵이 없어도 북한이 핵을 가져야 15개인데 전략 무기 갖다 놓으면 30개 갖다 놓으면 북한을 능가하니까 안심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북핵 문제 해결하자. 이렇게 대통령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트럼프를 설득해야 되는데 핵 자체를 꺼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가 수반으로서 핵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핵을 갖다 놔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가 깨졌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핵무기를 갖다 놓고 북한이 협상에 진지하게 나와서 상호 간에 전술핵이나 철수시키고 전략자산 철수시키고 북한도 핵 폐기시키면 된다. 그리고 적절한 체제 보장해주면 포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핵 우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터부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상시적인 핵 우산 말고 네. 전략 자산을 보다 분명한 네. 북한과의 상시 배치. 전략적 대칭 상황을 만들어줘라. 네. 우리가 이렇게 동맹관계를 배치돼서 한다면 균형이 되면 예. 북한은 지금까지 자기 국력을 어마어마하게 소비해가지고 개발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네. 중국 핵무기 200개, 러시아 5,000개, 미국 5,000개, 일본도 만들고자 하면 3개월 내에 500개. 한국도 전술핵이 있네? 그럼 뭐 어디다 쓸 거예요? 그 북한의 핵. 그 따라서 상태에서 이제 북한을 다스리자는 거죠. 핵폐기 그런데 협상을 왜 하자. 그걸 왜 안 하는 거냐는 거죠, 저는. 즉 그거를 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평화주의라는 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능력을 가지고 평화를 존중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건 좋지만 평화주의로 비무장하고 내가 비무장하면 저들도 평화롭게 지내겠지 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따라서 핵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보다 북핵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도 어느 정도는 무장을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개발하자는 건 아니고요. 예. 개발하자고 하는 순간 한미동맹이 깨지는 거니까요. 깨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트럼프가 저렇게 휘두르대는데 우리도 카드가 있다는 거죠. 그 예. 카드가 있는데 전혀 활용을 안 하니까 너는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비치기만 해도 우리한테 이렇게 무기 팔아먹으려면 네. 전략 핵 부분에 대해서 한반도 핵 방어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대안을 줘라. 확실하게 보장해놓고 그렇다면은 미 전략자산 상시 배치해주면 그 전략자산을 운영하고 수리하고 하는 돈은 우리가 내겠다. 그럼 방위비 분담금도 더 늘어나잖아요. 그럼 미국도 트럼프도 국민들한테 할 얘기도 있고 한국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에 미국인 강사가 많던데. 미국 강사가 영어학원에. 많죠. 미국인들은 저 주한미군 장병 말고 미국인들은 한 10만 명 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10만 명 되죠. 장병도 중요하죠. 장병들은 어쨌든 자기 디펜스 할 수 있는 무기라도 있는데 그렇죠. 이 민간인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 날지 모른다는 걱정도 하잖아요. 이제 예. 트럼프, 김정은 때문도 그렇지만 트럼프 때문에 더 이렇게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 항공모함 세 항공모함 이제 와 있지만 예. 그렇게 와 있는 게 계속 가지 않고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지상군도 계속 더 늘어나고 예. 그런데다가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이 슬슬금 빠져나간다. 그러면 진짜 조심해야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꼭 봐야 될 분이 한 분 계신데. 네. 서울구치소의 그분. 대통령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너도.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꼭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금 위험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잘못 전쟁 가지고 장난하다가는 예. 정말로 국제적으로 뭐 희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의 히틀러. 반열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진짜로 자기의 명예를 존중한다면 트럼프에게도 명예가 있다면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이제 전쟁놀이 말로 그렇죠. 예. 말폭탄은 전쟁놀이 하지 말고 말로도 하는 것은 별로 안 좋다. 왜냐하면 예. 전쟁이란 게 꼭 미국이 공격해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공격할지 모른다라고 과잉으로 우려한 김정은이가 선제 공격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책임이 없는 것이냐 예. 그런 차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근데 교수님 어떤 상황에서도 예. 김정은이 그럴 우려 상황에서 선제 공격은 절대 안 하는 거 안 아시잖아요. 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절대 안 하잖아요. 글쎄, 예. 하면 자기가 죽는 걸 알기 그럼요. 때문에. 이제 전쟁 나면 북한은 절멸인데 북한만 절멸이 아니라 한반도 자체가 그렇죠. 향후 한 30년에서 10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핵전쟁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김정은이에게도 그런 이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김정은이 이번에 새로운 직책을 하나 얻었잖아요. 네. 아베 선거대책위원장. 그렇죠. 예. 예?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저 아베 인기가 올라가지고 사실 일본에서 20% 이하의 지지도가 되면 자연히 총리가 이제 그만두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예, 역대 20% 밑으로 갔다가 40%까지 그냥 지금 50%는 급진전으로 그 김정은이가 다 도와준 거죠. 313석 공명당까지 하고 연합해갖고 313석 310석이 개헌석이거든요. 예. 걱정돼 죽겠어요. 김정은이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렇죠. 예? 근데 미사일 김정은이 그걸 겁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경화하고 무정화하면 그걸 빌미로 자기도 얘기를 했다라고 했고 지금 뭐 긍정적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 결과는 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도가 나올 정도면 그리고 그렇게 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김현정 본부장도 이런 게 답답한가 보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무조건 FTA를 성사시키는 그렇죠. 장본인이기 때문에 FTA를 안 깨고 이것을 옥동자처럼 가져가려고 하는 성과에 자기가 매몰되어 있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철저하게 거기도 국익 위주로 갔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불리한 FTA로 개정하자고 하게 되면 자기는 안 할 생각. 그리고 깬다고 해도 결코 손해 아닌데. 예. 그렇지 뭐 사회적 충격은 있겠지만은 이제 주판화를 튕겨봐야 되겠는데 예. 결과적으로 한미 FTA 폐기 김현정 본부장의 예. 전권과는 좀 이따 얘기를 할 테고 트럼프가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말 끝간데 없는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또 던질까봐 예. 그 부분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 여러 가지로 예상 경우의 수를 두고 대비해야 되지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안보 위기를 일부러 조장하진 않았겠지만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이 핵을 15개 내지 20개 미사일 1000개 이렇게 갖고 있는데 한국은 억지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목을 메고 있는 상황에서 여차하면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 그럼 너넨 전쟁에 들어간다. 그런 거를
굳이 말로 안 해도 다 깔려 있다는 거죠. 이게 배경으로 딱 깔려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전략자산은 상시 배치도 안 해주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여차하면은 가겠다. 가면은 우리는 완전히 허허벌판에 핵무기 앞에 벌거숭이가 되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과연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카드는 결국은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지금 우리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 전술핵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북한이라고 하는 못된 불량 국가가 핵을 개발해서 어느새 15개의 핵무기를 사실상 가져버렸고 미사일 1000개를 가져서 제주도까지 언제라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져서 예. 한 발 떨어지면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데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핵무기를 개발할 걸 검토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할 뿐 아니라 미국의 전술핵도 다시 갖다 놓는 것조차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핵을 개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세계 13위 국가로서 그야말로 핵 위협을 이렇게 절절히 느끼고 있는데 자주국가고 주권국가라면은 핵을 개발해야 마땅한데 국제사회의 평화 염원과 비확산 레이징과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않고 있으니 미 전략자산은 당연히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전략자산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거기엔 전술핵무기 조건부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자, 아시아 순방 트럼프. 교수님 먼저 좀 정리하시겠어요? 네, 일본 거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도착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택까지 직접 가셔서 원래 예정이 없었던 거죠? 예정에 전혀 없고 그리고 화면 방송 화면도 이게 페이스북 화면으로 아주 막 흔들흔들하는 화면으로 나온 걸로 봐서 전혀 방송국에도 안 알려졌다. 그래서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중계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런데 왠지 감동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본하고 중국의 2박 3일씩인데 우리는 1박 2일인데 1박 2일 그거 자체도 그렇지만 1박 2일 중에도 24시간 여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오에 24시간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짧아요. 짧아서 아마도 트럼프가 골프 치고 싶어가지고 아베하고는 더 오래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정말 극진에 대접을 했는데 예. 결국은 경제 문제 FTA 손보겠다. FTA가 아니죠. 일본은 경제 무역 역조 해소하겠다. 예. 그리고 그간의 미일 간의 무역 적자가 심하다. 미일 간의 무역이 불공정했고 자유롭지도 않았다. 무역 역조가 700억 달러입니다. 예. 우리는 250억 달러, 240에서 70억 달러 그 예. 정도인데 일본이 무역 역조로 붙이면 3배고요. 중국은 무려 3,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보다 무역 역조가 10배, 15배 예. 역조기 때문에 우리가 한 250억. 우리는 너무 트럼프한테 주눅 들을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지금 뭐 경제 문제는 이제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한미 무역 그 흑자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추세가. 예. 그리고 세계적으로 볼 때 상품 분야는 줄어들고 있고 예. 서비스 분야는 늘어들고 있고 늘어나서 미국이 서비스 분야 무역 적자 늘어나고 있고 나중에는 미국이 흑자 볼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한테 주눅들 필요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대신에 저는 더 중요한 게 국가안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미 전략자산이 왔다 가고 해가지고 한국을 미국에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어서 한국한테 얻을 건 다 얻어가는 수법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동맹으로서 안전보장 해주려면 확실하게 해주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고 두 번째로 봐라 서울시 주변에 2,500만 명 산다. 예. 당신이 헬기로 보지 않았냐. 이거 북한이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장사정포로 쏘면 수백만 명이 다칠 수 있다. 다치거나 죽는다. 그럴 때 함부로 전쟁을 운이할 때가 아니다. 서울에 10만 이상의 미국인이 있잖아요. 10만은 안 되고요. 28,500인데 가족까지. 근데 지금 저 평택으로 다 갔으니까. 예. 서울에